앞 주제는 그 미국 상원에서 한국과의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결의안 나온 것을 제가 쭉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군사동맹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동맹이라는 것은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그 적이 도발했을 때 함께 싸우자고 맺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동맹이 진짜 괜찮은 동맹이냐를 따지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느냐, 영어로 인테그레이트 됐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잘 통합이 됐느냐, 그러니까 한 나라 군대처럼 싸울 수 있느냐, 두 나라 군대가. 그것이 제일 완벽하게 됐을 때 그 동맹이 제일 끝내주는 동맹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그 동맹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동맹 평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한미 동맹은 세계 최고의 동맹이라고 말해도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전쟁이 발발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체 사령관이 돼가지고 한국군이 그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같이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데, 바로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돼 있어서 마치 한국군 전체가 전쟁 나면 미군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하면은 그래야 북한이 아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 원천적으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전쟁 나면은 미군이 한국군을 다 지휘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북한군한테 물어보세요. 김정은한테 물어보십시오. 한국군 60만이 무서운지, 와서 있는 미군 지금 뭐 3만 명이라고 이제 마이클 로완논 박사는 얘기하는데 그 3만 명이 무서운 것인지, 아마도 그 3만 명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3만 명이 어떻게 변신할지 모르는 그 상황 때문에 한반도에서 지금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그 개념이 요새 와서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뭐 아직 그 확실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지휘를 하고, 그리고 미군은 그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그런 체제로 바꾸는,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뭐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오한룬이라는 이 사람은 그 미국에서 상당히 그 알아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뭐 마이클 오한룬 책을 여러 권 이제 갖고 있고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 시사 분석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론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가진 그런 뭐 알아주는 국제정치학자고 전략이론가고 국방문제 전문가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소속이 브루킹스 연구소인데, 브루킹스 연구소 그러면은 이거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대표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뭐 이 사람이 그렇다고 뭐 리버럴 뭐 좌파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중도 우파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아주 좀 놀라운, 이거 뭐 보통 과감하게 쓴 그런 글입니다. 뭐냐면은 전시작전 통제권 이전 문제에 대한 대화를 지금 당장 중지하라.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우리는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몇 년이 되면은 이거를 다 이제 한국군이 전체를 지휘하고 미군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거로 바꾸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제 글을 1월 23일 날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오한룬이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To be clear, the bad idea is transition to leadership by a Korean general, however capable he may be. 뭐 분명하게 말하겠다. 그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 한국 장군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는 몰라도 그 사람한테 전쟁 났을 때 리더십, 지휘권이 이양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소리다. Other kinds of transformation within alliance may be good.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 여러분, 그 전쟁 나면 대장 혼자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이 있고 그 밑에 각 파트들이 있는데, 각 파트들의 또 이제 지휘관들이 있죠. 거기서 한국군이 더 높은 건가 한 절반쯤 됩니다. 그 각 파트의 지휘관이 한국군 장성이에요. 그리고 미군 장성이 그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종류의 이 전화는 다 좋다 이 동맹 내에서. 그런데 전체 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이 맡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드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트윗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의 글이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브루킹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에요. Don't got the U.S. South Korea Alliance. 이거 것이라는 건 뭐 그냥 파괴하다, 부시다 뭐 이런 소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지 말라. 한미동맹을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이제 치는 그런 미국의 학자가 쓴 글이고, 요거는 상당히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그냥 자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 양국은 군사주의 체계를 전환할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 주의 체계는 탁월하게 통합된 것으로서 수십 년 동안 동맹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효과적인 체계다. 지금 바꾸겠다는 그 체계가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체계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미동맹 주의 체계는 미국이 세계 어느 동맹국가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가장 강력하게 우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엮여진 짜여진 그런 체제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일본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데 왜 한국은 전쟁 나면 미국의 지휘를 받느냐고. 일본은 미군하고 함께 싸우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군과 함께 싸우는 군사력입니다. 미국은 일본군하고 함께 전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쟁 나면 미군이 하고 일본은 심부름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클 로한론이 It is the most tightly woven system of integrated command and control the United States possesses anywhere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한미 동맹처럼 타이트하게 잘 짜여진 이런 동맹 관계는 없다. 근데 지금 이거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쭉 써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드문드문 이제 잘라가지고 지금 다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전술 작전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을 지휘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지휘할 것이다. 함께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총사령관만 미군이 하는데 그럼 미군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쟁이 났는데 반격을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군 사령관이 지금 에브람스 대장이죠. 에브람스 대장이 한국군, 미군 그 연합군을 막 밀고 평양까지 올라가라고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평양까지 가려면은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은 미군을 지휘할 수 있고 또 미국은 한국을 지휘할 수 있다. 서로가 지휘하는 거죠.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발발할 경우 100만의 한국군과 수십만의 미군은 지금 이제 3만 명이지만은 전쟁 나면 수십만 명으로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의 한국군과 한국군이 지금 60만, 70만 그 사이인데 전쟁 나면 또 100만 대군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100만의 한국군과 수십만의 미군은 would fight together in defense of South Korea and the broader region.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그 명운이 걸려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래서 일본 및 아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독립된 미군과 이제 그 일본하고 다른 저쪽 태평양 지역에 미군이 많이 와 있죠. 이 미군이 그리고 유엔이 서포트하는, 여기서 제가 지지하는이라고 보냈는데 서포트라는 뜻입니다. 유엔이 서포트하는 군사력이 일본과 구함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력을 증원해주고 보강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한반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이 다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에 와 있는 미군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 유엔이 서포트하는 그런 군사력들이 호주에서도 올 줄 모르죠. 필리핀에서 어떻게 올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텐데, 이런 일이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는 것이죠. 현재 한미연합사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이것을 한국군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체제로 바꾸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그 논쟁을 벌이고 세미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 8등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뭐 물론 미국이 세계 1등이지만은 미국한테 어리광 피우고 있냐? 우리가 해야지. 뭐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자존심 막강해지는 얘기고.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군 빼고서 북한하고 1대1로 맞짱 뜨면 우리가 이겨요.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빠져도 북한이 한국 너무 세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도무지 전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세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힘을 디터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세냐 이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연합사령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뭐 북한이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뀔 때도 그래서 이것이 그 끝내주는 안전장치인데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되겠다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드디어 그 미국 학자가 이제 건드린 겁니다. 이건 사실 건드리기 되게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거 건드리는 거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잘 만들어 놓은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며 여기서 메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잘 돼 있는데 이것이 바뀔 때 이것이 메스업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엉망 좀 센 말인데 하여간 그거를 흐트릴 것이며 아무런 이득은 없고 위험할 것임이 확실하다. 예. 제가 말이죠. 그 우리나라 그 대장들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고 평시에 그리고 전쟁 나면은 그러니까 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은 한국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부사령관을 하신 다음에 그 전역하셔갖고 5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미국 가서 보통 유학생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박사를 받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뭐 참 대장이면서 그 미국 아주 좋은 대학에 또 박사까지 하신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의 경우 정말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게 됐을 때 그때도 미국이 지금처럼 한국을 정말 이 성심성의로 도와줄까요? 그랬더니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뭐 그냥 0.1초도 안 돼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가 되겠죠. 예.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탑독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더 센 나라예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약한 나라를 도와주러 갔는데 그 나라에서 내가 너를 지휘하겠다. 니네 군사력을 내가 지휘하겠다면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도와줄까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득은 없고 위험에 처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과 같이 동맹이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경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특히 그렇다. 지금 이 마이클 오한론 박사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지금 대단히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협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참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여기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과거의 대통령처럼 이렇게 열렬하지가 않습니다. 야, 미국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나라 도와주고 뭐 그래? 다른 나라 도와주려면 돈 좀 더 내라고 그러지. 라는 국제정치관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근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단한 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도 흔들거리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망가지지 않았으면 고치려고 들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거죠. If it ain't broke, as the saying goes, don't fix it. 그것이 지금 부서질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 가만 놔둬라 겁니다. 고치지 말고. 괜찮은 거를 왜 손대느냐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관한 그 내용을 쓰고 있는데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국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는 것은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중요한 상징이 될지 모른다. 그렇죠. 뭐 멋있는 일이죠. 한국 대장이 미군을 지휘하니까 사실 미국의 대장은 이미 한미 양국의 민간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군 대장은 그 작전을 하는데 한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전쟁 났을 때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면은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부연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시 노무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한미 두 나라 정부 모두 동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무관심을 보였었다. 예,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뭐 동맹 그거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맹을 한국군이 우리가 할게. 그래가지고 아주 급조된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하는 것은 그 동기도 잘못된 것이었고, 이거 가지고 안보를 유지하는데 좀 못해. 또 좋은 거로 만들어야 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상인데, 그거를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군사 안보적 목적이 아니라 뭐 민족주의, 이념, 뭐 이런 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동기가 잘못됐다고 쓴 것이죠. 한미양국은 지리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지위 구조를 붕괴시키고자 했다. 마치 초현대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것처럼 말이다. 이제 그 전 세계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 지위하고 한반도하고는 그 아무래도 그 넓이도 다르고 싸움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그 이 군사 이론이 한반도에서 적용되지 않는 그런 건데 이제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그런 것처럼 한국군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뭐 통합된 지휘 체계가 아닌 것을 만들려고 했다.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좁은 곳에서 그 같은 이렇게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군 따로 한국군 따로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쓴 겁니다. 초기 작전 통제권 환수 계획은 보완되었다. 그렇죠. 점점 그 계획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어도 작전권 단독 행사로 바뀌었다. 맨 처음에는 말이죠. 작전권 환수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내놔라 달라 그랬는데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내가 언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갔냐. 가져간 적이 없죠. 왜? 전쟁이 안 났으니까. 지금 평시에 미군은 미군을 지휘하고 한국은 한국군을 지휘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다 지휘하는 건데 전쟁이 아직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이 줄 거가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군 단독 행사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뭐 그것을 트랜지션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트랜스포에서 트랜지션인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환수가 이제 단독 행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주로 개인적 정치적인 이유로 임기 중에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가 이제 완전히 완료되기를 원하고 있다. 즉 2022년까지 말이다. 앞서 합의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전제 조건들, 즉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지금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예, 우리가 이제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부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가 확보되고 북한 핵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북한의 위협이 많이 사라지면 그래서 평화가 상당히 오면이라는 그 조건부가 있죠. 그런데 오한론 박사는 그런 조건부에 관계없이 한국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대신 지금 이 저자는 무지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2012년에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기로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것이 2015년으로 또 연기가 됐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20년대로 연기가 또 됐습니다. 2020년대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연기가 됐는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는 연한은 이제 정해놓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라고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마이클 오한론 박사는 이 같은 계획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2012년이었는데 2015년이 됐다가 2020년대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없어요. 가급적 빠른 시일입니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부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을 지금 폐기시켜야 할 때이다 라고 썼습니다. Rather than simply delay implementation of this plan. 이 계획의 그 실행을 단순히 지연시키기보다는 which was originally supposed to happen around 2012. 원래는 이제 2012년에 그러기로 했었는데
It is time for Washington and Seoul to scrap it. scrap it은 아예 그냥 폐기시켜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가 그것을 폐기시켜버릴 때이다. 여기 아주 좀 황당한 말도 있어요. 돼지에게 립스틱을 아무리 발라도 더 이뻐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No amount of lipstick on a pig can change the fact. 그러니까 뭐 돼지한테 얼굴 뭐 립스틱 발라줘봤자 그 배드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군사적인 오랜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통합이 완벽하게 된 것이 제일 최고라는 거. 한국의 전략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아도 그렇고, 미국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다.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냥 뒤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계획 자체를 폐기시켜버리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대단히 훌륭한 전투태세를 갖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죠. 한국군 세계적인 막강한 군대입니다. 이제 그 마이클 로안론 박사는 한국군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군대로 보고 있어요. 나는 한국군이 세계 5대 강군에 들어간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군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주니어 파트너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니어 파트라는 건 뭡니까? 이제 둘이 있어도 그래도 형 동생이 있는 것이고 뭐 강자 약자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미국이 시니어 파트너가 되고 한국이 주니어 파트너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쓴다고 할 경우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보다 국방비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들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도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방비를 더 쓸 경우에도 그런데 한국은 연간 4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쓰고 미국은 7천억 달러를 쓰는 나라입니다. 이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뭐 15배도 넘죠. 그리고 미국은 5천 발의 핵폭탄을 가진 나라고 그리고 지구 유일의 글로벌 리치가 가능한 나라라는 사실을 볼 때 글로벌 리치라는 건 뭡니까? 지구 끝까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치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대륙을 건너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이 주니어 파트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한국군보다 더 스마트하다거나 더 똑똑하다거나 더 용감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군은 더 거시적이고 전 지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동, 유럽 그 외의 지역에서의 경험이 더욱 풍부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은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이 여기에 딱 국한되는 그런 전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적 차원하고 그대로 연계가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더 똑똑하고 더 용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관점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남북한 간의 전쟁은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전쟁일 것이다. 물론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반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3차 대전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전 세계가 흔들거리는 이런 전쟁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10여 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뭐 15발 정도 갖고 있는 거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반도 바깥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은 동맹국이다. 마치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인 것처럼. 그래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거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전쟁에서 직접 싸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중 전쟁보다 더 21세기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21세기 세계 정치를 규정하는데 미국과 중국 전쟁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미중 전쟁보다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고 인류 자체가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만약 큰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정말 냉전 시대 때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미중 전쟁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될 텐데 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한국에서의 전쟁이 그러할진데 한국에서 발발한 전쟁이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일일진데 그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군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 큰 요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그 논리는 그거예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한국만의 전쟁이 아닌데 미국의 전쟁이 될 수가 있고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것을 한국군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너무나도 큰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보다 더 큰 요구는 영어를 그냥 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요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군사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누가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도 미국의 장군 혹은 제독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다국적 유엔군의 사령관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법이 바뀌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미군이 다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현재 미국군 대장이 연합사 및 유엔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것이며 단순성, 지휘 통제의 명료성이라는 기준에서 보아도 타당하다. 그렇죠. 유니티 오브 커맨드라는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휘가 단일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재 장군 여러 명 있는 것보다 조금 못한 장군 한 사람 있는 부대가 전쟁은 더 잘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지휘 통제 체계가 단일화되는 것이 군대에서 아주 좋은 거로 칩니다. 1986년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이 강조했던 것처럼 책임을 분리된 사령부로 나누고 다른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것은 좋은 군사작전에 관한 핵심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핵심적 원칙에 어긋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군으로부터 사령관 자리를 차지하라 한다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 과정이 끝나게 될까? 만약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요 일이 한국에서 끝날 거냐는 겁니다. 그럼 프랑스도 그렇게 하자고 그럴 거고 독일도 그렇게 하자고 그럴 거고 영국도 그렇게 하자고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자신들이 유럽에서 나토를 지휘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말이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보다 군사비를 더 쓰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 전통이 대단히 강한 나라들이죠. 1차 대전 당시 퍼싱 원칙 1에 퍼싱이라는 게 장군 이름입니다. 이 퍼싱 장군의 원칙에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미국은 자국군이 개입하는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일상적인 군사지휘권을 미국이 보유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일 막강한 나라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와 함께 싸울 때 미군이 지휘하는 그런 것을 이제까지 쭉 한 것이죠. 이를 위해 국수주의적인 미국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쇼비니스틱하다 그러죠. 오로지 미국만 알고 국수적인 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구사력은 지금 어떤 동맹국도 맞먹을 수 없을 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라는 건 적국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제 강의에서도 들었지만은 지금 북한이 뭐 하는 것을 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미군 정찰기들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북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편이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무기도 더 많은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은 마지막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 재임 기간 중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있겠지만 미국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현명한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 그다지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수차례 미군 철수를 위협하기도 했고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5배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기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평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전제권 문제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은 한국은 동맹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고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어떤 정책 제안은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학자들도 제안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제 정책을 만드는데
어떤 정책 제안은 그냥 나쁜 아이디어일 수 있다. 나쁜 생각일 수 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Opcon transition belongs in that category. 그러니까 bad idea, 나쁜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제는 점잖게 뒤로 미뤄지든지 혹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인데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It should be gracefully either put on the back burner. 그러니까 이제 점잖게 gracefully 우아하게 뒤로 밀리든지 or better yet 그보다 더 나은 일인데 scrapped altogether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예, 정말 무지하게 센 논문이죠. 난 미국 학자가 이렇게 세게 글 쓰는 거 이렇게 그 학술 논문을 이렇게 세게 쓴 거는 처음 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 오한론 박사 말은 이게 지금 거의 완벽한 것이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치려고 하느냐? 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 때문이냐? 근데 자존심하고 국가안보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국가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자존심을 충족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책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은 이거 나중에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을 생략하고 지금 현재 평시에는 한국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그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요구하는 것이 전쟁이 나면은 그때도 우리가 지휘하겠다. 미군까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접 당면한 건데 전쟁 났을 때 지휘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이에요? 라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전시 평시 작전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전쟁을 세계에서 제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전쟁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데프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데프콘 1, 2, 3, 4, 5가 돼 있는데 데프콘,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라는 뜻입니다. 방위 준비 태세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데프콘 5가 제일 평안한 상태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데프콘 5예요. 5. 그리고 데프콘 4. 미국 사람들은 미군은 지금 한국을 데프콘 4라고 그럽니다. 왜? 한국은 완전 평화는 아니거든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를 데프콘 3이라고 그럽니다. 데프콘 3. 데프콘 3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정말 이제 진격 그러면은 그냥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다가 엔진 걸어놓고 총에다가 총알 집어넣고 그리고 완전 전투 복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데프콘 3이 이거는 한미연합소 생기기 전에 데프콘 3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1976년에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그때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었는데 그때 한국에 내려진 그 방위 조치가 데프콘 3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군대 가기 1년 전인데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관학교 교관들인데 사관학교 교관들은 정복을 이게 전투복이 아닌 옷을 입고 가서 이제 강의를 하죠. 그런데 데프콘 3가 내려지면은 아예 전투복을 입고 강의하러 들어갑니다. 철모를 다 쓰고 들어가가지고 총도 들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총을 옆에다 놓고 철모 벗어놓고 그리고 전투복 차림으로 수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하시라도 공부를 관두고 전쟁터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상태가 데프콘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프콘 2는 막 쏘는 거예요. 그냥 탱크 몇백 대 굴러가고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볼 때 막 그냥 폭탄이 빗발치는 거. 그게 데프콘 2입니다. 데프콘 1은 뭐냐? 데프콘 1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핵폭탄이 막 날아가고. 그래서 미국이 데프콘을 이제 5개로 나눈 다음에 지금 한국의 데프콘 이제 4죠. 지금 현재. 그런데 언제 미군이 이것을 지휘하느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느냐? 데프콘 3를 발동할 때 가져갑니다. 데프콘 3라는 것은 뭐냐? 이제 아주 전쟁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죠. 북한이 탱크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데프콘 3가 되는데
데프콘 3를 미군 사령관이 발동을 하면은 우리가 그 밑에 한국군이 그 밑으로 가는데 데프콘 3를 발동하기 위해서 거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군 합참의장이 동의할 것. 2. 한국 국방장관이 동의할 것. 3. 한국 대통령이 동의할 것.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데프콘 3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프콘 3를 미군 사령부에서 선언을 해야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생기고 한국군이 그 미국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국군 합참의장, 국방장관, 한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 합의 안 해주면은 데프콘 3가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평시작전 통제권 이게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통합돼서 미군이 지휘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통령, 한국 국방장관, 한국 합참의장 누구도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자존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도 그거 폼나지 않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전쟁은 안 나는 게 최선이죠. 전쟁은 안 나야 됩니다. 나면 안 돼요. 나서 이기더라도 그거는 슬픈 일입니다. 그 전쟁 억지, 디토런스, 아예 전쟁이 못 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쟁 나면 이거 다 미군이야 라고 북한한테 가르쳐주는 장치로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 그것이구나 하고서 그 기초를 이해할 수가 됐을 겁니다. 뭐 그 외에 지금 뭐 우한 폐렴 문제 그리고 뭐 북한의 김경희가 깜짝 출연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여러 그 뭐 유튜버들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뭐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주제는 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한국은 중요하다라는 결의안 그리고 마이클 오한논이라는 꽤 영향이 있는 미국의 학자가 정말 그 용감하게 뭐 또 과감하게 용감하기보다도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원래 돌아가자. 예,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마디 부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 중에 나왔을 거예요. 보웰 벨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뭐 몇 달 안 돼요. 그 사람도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는 북한이 핵무기 없을 때 그때를 상정하고 한 것인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이거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그 브룩스 대장이라고 바로 지난번 미군 사령관이죠. 그 사람도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20년 1월 초에 그 미국 하원에서 그 한미동맹 강화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오한논 박사가 이런 논문을 썼다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눈, 한국 정부에 대한 이 무언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뭐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른 주제들 진전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